안녕하세요. 목소리 도서관입니다. 글이 주는 힘을 좋아해요. 목소리가 주는 울림을 좋아해요. 여러분과 함께 세상의 진심을 공감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에리 프롬 작가의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입니다. 명실상부한 사랑의 철학자인 에리 프롬이 이제 사랑의 기술이 말하는 관계의 사랑을 넘어 보다 더 근본적이고 모든 사랑의 핵심인 삶에 대한 사랑을 말한다. 자신을 미워하며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심리를 분석하고 삶을 사랑할 자유에 대해 통찰한다. 전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미발표 작품으로 에리 프롬의 마지막 8년을 함께한 조교이자 정신과 전문의인 라이너 풍크 박사가 유작을 엮었다. 에리 프롬은 삶을 사랑하는 능력의 상실을 현대인의 핵심 문제로 삼으며 경제, 사회, 정치, 노동과 연계해 깊이 성찰한다. 나르시시즘, 이기주의, 결핍, 소외 등 심리적, 정신적 관점부터 대량 생산, 기술 맹신, 경제적 과잉 등 사회 경제적 조건까지 우리가 자신의 삶을 무의미하다고 여기는 이유를 탐색하고 회복의 길을 제시한다. 삶을 사랑하는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살아있음의 철학이다. OTT 서비스를 켜면 좀비물과 크리처물이 쏟아지고 인터넷에선 인격 사냥이 게임화되어 간다. 타인의 고통에 무감해져가는 사람들이 무엇에도 무관심한 상태로 자극만 쫓는 것이 사회의 지배적인 흐름이 된 지금 타이밍 좋게 출간된 에리 프롬의 이 책은 우리의 상태를 찬찬히 살펴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 책은 에리 프롬의 미발표 유작으로 공허하게 살아가는 삶들을 비판적으로 조명한 책이다. 물질이 신격화된 사회에서 내면의 활력을 잃어버린 우리는 자신도 타인도 사랑하지 못하는 채로 무력하게 살아간다. 그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내적 활동성과 생명력의 복원을 말하며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의식하지 못하는 것을 의식하도록 독려한다. 세계의 폭력과 자신의 무력함에 질려 삶에 아무런 기대 없이 시간에 몸을 맡기고 있는 이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 마음을 되잡게 되길 바란다. 모든 것을 지배하는 마케팅이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어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인성마저 잘 팔아야 하는 상품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개인적 특성을 자랑하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의 관심은 어떤 자질과 개성을 훈련하면 항상 친절하며 능률적이고 고객 지향적이며 공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쏠린다. 이제 살아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삶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처럼 연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존재가 아니라 퍼포먼스가 중요한 것이다. 고통을 피하려고 삶에 무관심해봤자 고통은 더 커질 뿐이다. 정말로 우울한 사람은 슬픔의 감정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고통에서 건져주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다. 고통은 인생의 최악이 아니다. 최악은 무관심이다. 고통스러울 때는 그 원인을 없애려 노력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 감정도 없을 때는 마비된다. 지금껏 인류 역사에서 고통은 변화의 산파였다. 역사상 처음으로 무관심이 운명을 바꾸는 인간의 능력을 짓밟아 버릴 것인가? 이웃을 인간 존재로 사랑하는 것이 덕목이라면 왜 자신도 사랑하면 안 되는가? 이웃사랑을 천명하지만 자기에는 금시하는 원칙은 나를 다른 모든 인간 존재에게서 떼어낸다.
하지만 인간 존재가 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경험은 인간 존재로 자기 자신을 경험하는 것이다. 나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 인간 연대란 없다. 한 사람을 그의 온전한 현실에서 바라보는 경험은 때로 갑작스럽게 느껴져 깜짝 놀랄 수도 있다. 벌써 100번이나 본 사람을 100번째 만남에서 갑자기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이전에는 한 번도 그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는 기분이 들 수 있다. 그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와 과거의 이미지가 너무도 달라 그의 얼굴, 동작, 눈동자, 목소리가 더 강렬하고 구체적인 새로운 현실성을 획득한다. 그렇게 우리는 보는 것과 보는 것의 차이를 배울 수 있다. 친숙한 풍경,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 혹은 그 밖에 익숙한 사물을 보면서도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 일단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기 삶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 말이 모순적으로 들리는 것은 모두가 삶에 너무나 집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우리 문화에서 대부분은 아니라 해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가벼운 만성 우울증에 시달리며 사는 게 그다지 즐겁지 않다 느낄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성인은 실제로 매우 무기력하다. 그에게는 자기 운명을 좌우할 힘이 전혀 없다. 그가 어떤 능력을 개발할 수 있을지부터가 출생의 우연이 결정한다. 일자리를 구하기나 할지, 어떤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지도 본질적으로 그의 의지나 노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요인이 결정한다. 심지어 파트너를 선택하는 자유조차 사회 경제적 경계 때문에 제약받는다. 기분, 의견, 취향도 주입되며 여기서 벗어나려는 그 어떤 일탈도 더 심한 고립으로 값을 치러야 한다. 그렇다.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 하지만 철학은 물론이고 세상의 변화도 넘어서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스스로 다른 인간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은 자기 행동의 효과적 동기가 될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해야 한다는 뜻이다. 세상의 변화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세상의 다양한 해석이 중요한 것도 절대 아니다. 지금껏 이데올로기적으로만 인정했던 가치가 자기 인성과 행동의 강제적 동기가 될 정도로 깊이 있는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 함께 읽어보았어요. 자극, 자극, 자극. 더 자극적인 것을 바라는 요즘 시대에 어울리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삶을 사랑할 자유가 있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는 것. 코로나가 찾아온 지 몇 년째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여유가 없어지고 각자의 삶에서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행복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에 가치가 있다는 것. 꼭 잊지 않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서관에 찾아와 주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명실상부한 사랑의 철학자인 에리 프롬이 이제 사랑의 기술이 말하는 관계의 사랑을 넘어 보다 더 근본적이고 모든 사랑의 핵심인 삶에 대한 사랑을 말한다. 자신을 미워하며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심리를 분석하고 삶을 사랑할 자유에 대해 통찰한다. 전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미발표 작품으로 에리 프롬의 마지막 8년을 함께한 조교이자 정신과 전문의인 라이너 쿵크 박사가 유작을 엮었다. 에리 프롬은 삶을 사랑하는 능력의 상실을 현대인의 핵심 문제로 삼으며 경제, 사회, 정치, 노동과 연계해 깊이 성찰한다. 나르시시즘, 이기주의, 결핍, 소외 등 심리적, 정신적 관점부터 대량 생산, 기술 맹신, 경제적 과잉 등 사회 경제적 조건까지 우리가 자신의 삶을 무의미하다고 여기는 이유를 탐색하고
회복의 길을 제시한다. 삶을 사랑하는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살아있음의 철학이다. OTT 서비스를 켜면 좀비물과 크리처물이 쏟아지고 인터넷에선 인격 사냥이 게임화되어 간다. 타인의 고통에 무감해져가는 사람들이 무엇에도 무관심한 상태로 자극만 쫓는 것이 사회의 지배적인 흐름이 된 지금, 타이밍 좋게 출간된 에리 프롬의 이 책은 우리의 상태를 찬찬히 살펴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 책은 에리 프롬의 미발표 유작으로 공허하게 살아가는 삶들을 비판적으로 조명한 책이다. 물질이 신격화된 사회에서 내면의 활력을 잃어버린 우리는 자신도 타인도 사랑하지 못하는 채로 무력하게 살아간다. 그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내적 활동성과 생명력의 복원을 말하며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의식하지 못하는 것을 의식하도록 독려한다. 세계의 폭력과 자신의 무력함에 질려 삶에 아무런 기대 없이 시간에 몸을 맡기고 있는 이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 마음을 되잡게 되길 바란다. 모든 것을 지배하는 마케팅이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어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인성마저 잘 팔아야 하는 상품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개인적 특성을 자랑하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의 관심은 어떤 자질과 개성을 훈련하면 항상 친절하며 능률적이고 고객 지향적이며 공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쏠린다. 이제 살아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삶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처럼 연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존재가 아니라 퍼포먼스가 중요한 것이다. 고통을 피하려고 삶에 무관심해봤자 고통은 더 커질 뿐이다. 정말로 우울한 사람은 슬픔의 감정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고통에서 건져주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다. 고통은 인생의 최악이 아니다. 최악은 무관심이다. 고통스러울 때는 그 원인을 없애려 노력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 감정도 없을 때는 마비된다. 지금껏 인류 역사에서 고통은 변화의 산파였다. 역사상 처음으로 무관심이 운명을 바꾸는 인간의 능력을 짓밟아 버릴 것인가? 이웃을 인간 존재로 사랑하는 것이 덕목이라면 왜 자신도 사랑하면 안 되는가? 이웃사랑을 천명하지만 자기에는 금시하는 원칙은 나를 다른 모든 인간 존재에게서 떼어낸다. 하지만 인간 존재가 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경험은 인간 존재로 자기 자신을 경험하는 것이다. 나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 인간 연대란 없다. 한 사람을 그의 온전한 현실에서 바라보는 경험은 때로 갑작스럽게 느껴져 깜짝 놀랄 수도 있다. 벌써 100번이나 본 사람을 100번째 만남에서 갑자기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이전에는 한 번도 그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는 기분이 들 수 있다. 그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와 과거의 이미지가 너무도 달라 그의 얼굴, 동작, 눈동자, 목소리가 더 강렬하고 구체적인 새로운 현실성을 획득한다. 그렇게 우리는 보는 것과 보는 것의 차이를 배울 수 있다. 친숙한 풍경,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 혹은 그 밖의 익숙한 사물을 보면서도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 일단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기 삶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 말이 모순적으로 들리는 것은 모두가 삶에 너무나 집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우리 문화에서 대부분은 아니라 해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가벼운 만성 우울증에 시달리며 사는 게 그다지 즐겁지 않다 느낄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성인은 실제로 매우 무기력하다. 그에게는 자기 운명을 좌우할 힘이 전혀 없다.
그가 어떤 능력을 개발할 수 있을지부터가 출생의 우연이 결정한다. 일자리를 구하기나 할지, 어떤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지도 본질적으로 그의 의지나 노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요인이 결정한다. 심지어 파트너를 선택하는 자유조차 사회 경제적 경계 때문에 제약받는다. 기분, 의견, 취향도 주입되며 여기서 벗어나려는 그 어떤 일탈도 더 심한 고립으로 값을 치러야 한다. 그렇다.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 하지만 철학은 물론이고 세상의 변화도 넘어서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스스로 다른 인간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은 자기 행동에 효과적 동기가 될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해야 한다는 뜻이다. 세상의 변화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세상의 다양한 해석이 중요한 것도 절대 아니다. 지금껏 이데올로기적으로만 인정했던 가치가 자기 인성과 행동의 강제적 동기가 될 정도로 깊이 있는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중요하다.